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이번에는 가능한 한 길고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대학생 민수가 살고 있었다. 민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도시를 떠나 할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한참을 기차로 이동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마지막으로는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도착한 할머니 댁은 고즈넉하고 평화로웠다. 할머니께서는 민수가 오는 걸 무척이나 반가워하시며 고향 음식을 한상 가득 차려주셨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민수는 할머니와 담소를 나누다가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 가지 마을의 전설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 이 마을에는 달빛 도깨비라는 이상한 존재가 있다고 전해진다. 달빛 도깨비는 마을 주변을 떠돌며 사람들을 홀리고 그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존재를 피하기 위해 해가 지면 외출을 삼가고 밤에는 창문을 꼭 닫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무모하고 호기심이 많았던 한 소녀는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향했다. 그들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싶어 밤늦게까지 산속을 헤매다 결국 미아가 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이 되어 그들을 찾으러 갔을 때 두 명은 무사히 발견되었지만 한 명은 끝내 찾지 못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소년이 달빛 도깨비에게 홀렸다고 믿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민수는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호기심이 생겼다. 밤이 되자 민수는 가벼운 산책을 핑계로 할머니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신선한 밤 공기를 마시며 시골길을 걷던 민수는 어느새 산길로 접어들었고 발길이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다른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며 산속을 은은한 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민수는 머릿속에 그려보았던 전설 속의 달빛 도깨비를 상상하며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산속은 점점 음산해졌고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민수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언덕 저편에서 반짝이는 수수께끼 같은 빛이었다. 빛은 마치 민수를 부르듯 천천히 움직이며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빛을 쫓아 걷기 시작했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린 상황이었다. 주위는 낯선 나무들로 가득했으며 들려오는 것은 자신의 발자국,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민수는 뒤돌아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다시 한번 빛이 나타났고 이번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그를 부르는 듯 깜빡거렸다. 호기심과 불안이 교차하는 순간 민수는 갑작스런 한기를 느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하고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뒤에서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묘하게 낮고 흐릿한 목소리로 왜 여기에 왔니? 라고 물었던 것이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놀란 민수는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발밑에 땅이 흐트러지며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정신을 잃기 전에 본 마지막 장면은 그 빛이 점점 커지며 자신을 삼킬 듯이 다가오는 모습이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다. 그는 마을 외곽의 들판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민수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더 이상 마을 전설을 비웃지 않게 된 그는 그 후로 다시는 해가 진 뒤에 밖을 나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으며 간혹 그 이후에도 마을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리곤 한다. 여러분도 만약 그런 빛을 본다면 조심하길 바란다. 그 빛은 아마도 여러분을 달빛 도깨비의 세계로 초대하는 신호일지도 모르니까.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공포 썰 중 하나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주장도 있어 그 신빙성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 아파트는 주변이 조용하고 지하철역과도 가까워서 입지 조건이 매우 좋았다.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결정 요인이었다. 아파트 건물은 비교적 오래된 구조였지만 관리 상태가 매우 좋아 보였다. 이사한 첫날 나는 짐 정리에 열중하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문득 베란다에서 낡은 벨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초인종을 누른 것도 아닌데 소리가 나는 것이 이상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이 소리는 내 아파트 내부에서 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소리의 근원지를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자 이 소리는 저절로 사라졌고 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켜고 쉬고 있을 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이 시간에 궁금증에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피곤했기에 그냥 넘기기로 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아파트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이면 특히 소리가 심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밤이면 언제나 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 안에 갇혀 있었다.
주택 내부는 어두웠고 어디선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꿈속에서 나는 그 물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가곤 했고 그 끝에는 항상 열리지 않는 문이 있었다. 하루는 동네 슈퍼마켓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문이 열리자 한 중년 여성이 안에서 나오더니 내게 말을 걸었다. 여기 새로 이사 오셨어요? 그녀는 나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이 아파트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 건물에서 오래 살았다고 했다. 그녀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충고를 건넸다. 여기서 소리가 들려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래된 건물이라 그래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파트에서의 불쾌한 기운은 점점 더 심해졌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현관문 앞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늦은 밤에 문을 열지 마세요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의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이곳을 떠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에서 깨어나 마침내 그 소리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 아파트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마침내 그 소리가 욕실, 천장에서 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천장판을 들어 올리자 그곳에는 오래된 낡은 라디오가 있었다. 라디오는 포함된 배터리가 없었는데도 낮은 소리로 음악을 재생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 라디오가 바로 내가 계속 듣던 그 벨소리의 원인이었던 것 같았다. 나는 라디오를 끄고 천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꿈도 없었다. 그 후로도 가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지만 아주 가끔이었고 예전처럼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 아파트에서 지낸 시간이 정말로 기묘했다고 느낀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이따금씩 그때의 일들이 떠오른다. 마치 내가 결코 풀리지 않은 어떤 미스터리의 일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때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우리 마을은 비교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밀스럽고 섬뜩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었다. 바로 산속의 집 이야기다. 마을 중심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숲속 깊은 곳에 오래된 저택 하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산속의 집이라고 불렀다. 어른들은 그 집이 오래 전부터 비어 있었고 그곳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유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집에서는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밤중에 불빛이 보인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그 산속의 집 이야기가 나왔다. 친구 중 한 명이 그 집에 가볼 용기가 있느냐고 물었고 장난스런 분위기에 휩싸인 우리는 결국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주변이 어두워질 무렵 우리는 손전등을 손에 쥔 채 숲으로 향했다. 나무들은 마치 무성한 장막처럼 우리를 감쌌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우리는 저택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결국 우리는 그 집 앞에 당도했다. 생각했던 대로 집은 엄청나게 낡았고 창문은 거의 다 깨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집 입구에 있던 문이 약간 열려있다는 점이었다. 마치 우리를 초대라도 하는 듯 문틈 사이로 한 줄기 바람이 나와 우리의 얼굴을 스쳤다. 친구 중 한 명이 문을 밀고 들어갔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다. 집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부서진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먼지가 자욱했다. 우리는 거실을 지나 방 하나하나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한 방에서 살짝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우리 중 한 명이 그 방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방 중앙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고 그 피아노 앞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얇은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여자는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오싹함이 느껴졌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러던 찰나 피아노가 혼자서 연주되기 시작했다. 아름답지만 슬픈 멜로디였다. 그리고 나는 귀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나가지 마. 그 순간 정신이 번뜩 들어 방을 뛰쳐나왔고 친구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그 집을 빠져나왔다. 달빛이 비추는 숲길을 정신없이 달린 끝에 우리는 겨우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안도했지만 누구도 방금 겪은 일을 쉽게 잊을 수 없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꿈속에서 그녀가 나를 부른다는 느낌이 들곤 했다. 그리고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피아노 소리가 어쩌다 마을에서도 들리곤 했다. 아직도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다. 단지 전해지는 것은 그 산속의 집에는 아직도 무엇인가가 살고 있을 거라는 소문뿐이다.